지금 두 나라가 동시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한쪽은 외칩니다. 세계 4위의 군사강국이 되겠다. 다른 한쪽은 선언합니다. CIA가 세계 곳곳에서 작전 중이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의 목적은 같다는 겁니다. 권력이죠.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치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에서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용산 10월 중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카메라 셔터가 쏟아졌습니다. 그가 꺼낸 첫 마디, 짧지만 묵직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은 세계 4위의 국방력을 갖추겠다. 정적이 흐르고 기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위라면 미국, 중국, 러시아 바로 다음입니다. 지금 한국은 67위권. 하지만 그 한 단계의 차이를 좁히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구상은 세 가지. 첫째, 첨단 무기 수출. K2 전차, K9 자주포, FA-52미 세계가 주목했죠. 둘째, 국방기술 자립. AI, 드론, 반도체를 결합한 스마트 국방체계. 셋째, 병역 구조 개편.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스마트 병사 시스템. 이 모든 걸 위해 국방 예산은 6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단순한 군사 강화가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죠. 이제 한국은 의존이 아니라 자립의 시대로 간다. 최근 북한의 도발, 일본의 재무장, 중국의 군사활동. 이재명 대통령은 이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동력으로 바꿨습니다. 진보 진영이 안보를 선점한 건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재명에게 안보는 단순한 국방이 아니라 정치의 새로운 무기입니다. 찬반은 극명하죠. 드디어 자주국방 시대가 열렸다. 이제 우리도 강국이다. 라는 환영의 목소리. 반면 경제도 어려운데 국방비 폭증이라니.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한국의 정치 무대 중심에 안보가 다시 섰다는 겁니다. 이제 백악관 얘기를 해보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CIA의 비밀작전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됐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약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 미국인을 지킨다. 올해 초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마약 밀수 선박이 폭파됐습니다. 그때까진 단순한 단속이라 여겼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죠. 그 작전엔 CIA 요원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대통령 승인도 없이. 즉, 국가가 법을 넘은 것입니다. 트럼프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강한 미국의 상징으로 포장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나는 미국을 지킨다. 그는 시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율이 오릅니다. 보수층은 외칩니다. 트럼프가 돌아왔다. 유럽은 경고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위험한 선례다. 중남미는 분노했습니다. 주권 침해다. 하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다시 시작한다. 한쪽은 자립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배를 말합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길을 걷고 있죠. 권력은 언제나 안보를 통해 강화된다. 이재명은 자립으로, 트럼프는 지배로 각자 다른 언어로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두려워하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제 세계는 경제보다 안보를 말합니다. 총보다 돈이, 전쟁보다 협력이 더 중요하다던 시대는 점점 멀어집니다. 한국은 군사기술로, 미국은 영향력으로 모두 다시 힘의 정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두 문장은 다르지만 그 끝은 같습니다. 힘의 정치로 돌아가는 세계.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강한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요? 무기를 가진 나라? 아니면 국민이 두려움 없이 사는 나라? 지금 뉴스의 이면에는 권력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의 이면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